네, 코스피 지수 살짝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보면서 막 설레셨던 분들이 오늘 지수 보고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제시해 주신 이 메타버스 종목군들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또 지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저는 지금 파생 방송을 안 하고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섹터나 종목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수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나스닥 시장이 왜 지수가 약한 거냐면 나스닥이 어제 폭등을 했는데 장 마감 후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 내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하거나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이 지금 보면 해외 선물 약세라고 했죠, 제가. 해외 선물 약세에 국내장은 양호다. 어제도 이게 지수 얘기로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지수가 밀려 내려올 때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지수가 밀려 내려오다가 방송 끝나고 323에서 326으로 쳐 올렸습니다. 323이라는 지수도 중요해요, 여러분. 대신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패스시키고 가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급등한 요인이 메타의 실적으로 급등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종목은 미리미리 얘기하죠. 2월 2일 날 메타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메타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자사주 취득인가요? 그것까지 하면서 불을 지폈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하고 애플, 구글,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주 해가지고서 미리미리 다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로 가야 되죠. 해외 시장의 연관성인데 오늘 지금도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가장 힘이 센 거 NP는 너무 소형주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징주로 얘기할 때와 매수 추천 의도로 얘기할 때를 헷갈려 할 수가 있어서 아예 싸구려 주식이나 저가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괜히 MP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얘기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자, 패스시키고 자이언트 스텝은 보시면 241선하고 어제 이격은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241선의 공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강하고 먼저 얘기한 맥스트는 241선을 넘어가 있죠. 이게 원래 더 큰 수익이 난 겁니다. 241선 쪽으로 올라타니까 주춤거리는 거고 여기서 기술적 분석까지 가면 좀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추세 패턴은 역배열에서 241선 대표적으로 AP위성은 그걸 뚫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1월 26일 날 우주항공 핵심주로 얘기해드렸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어필도 못했는데 원래 이런 거 갖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 파악, 섹터 점검, 기술적 특징, 지수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 남들 지수 보고 좀 주춤주춤 거릴 때 마켓10 이종복 방송 보는 분들은 초대박 이렇게 나와야 방송이 재미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가 자, 지금 시간이 되니까 슬쩍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1월 달에 총 44회 언급이고요. 1월 25일 날 지금 가장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거고 콕 찍어서 맥스트 241선 넘는다 보면 된다. 이건 1월 25일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1월 25일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섹터의 중요성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고
어쨌든 인공지능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칩이란 말이에요. 자, 텔레칩스 오늘 급등하죠? 이것도 결국 241선 가니까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죠? 근데 이 텔레칩스가 1월 13일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1월 13일 날 이종복이가 이종복 2부로 금요일 날입니다. 칩 관련, 정통 칩 관련주 중에 텔레칩스라는 주식이 있는데 징그럽게 안 가지만 이종복이 종종 이야기한다. 이 칩 관련주도 잘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잘 가는 위치는 아니지만 텔레칩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주식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PCB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월 13일 방송입니다. 자, 텔레칩스의 위치를 보면 1월 13일이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 건설주 괜히 건설주 얘기한다고 해서 좀 그런데 건설주, 은행주 뭐 이런 주식을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 진짜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날바닥에 있을 때 이 마켓텐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그냥 올라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올라갈 만한 주식을 찍어서 급등을 했을 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기도 전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뭔가 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닥에 있을 때 얘기하고 날아갈 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이토마토 전체 시청자가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종복 방송의 컨셉이다. 칩 관련주는 결국은 로봇이 가고 뭐가 가고 공장 자동화가 가고 뭐가 가면 반드시. 근데 지금 보면 칩 관련주도 칩스앤미디어라는 주식이 더 잘 갑니다. 근데 텔레칩스는 칩스앤미디어의 지분 45%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칩 관련주도 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는 급등을 했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1,000원대 주식이라고 하면서 1월 27일 날 너무 저가주라 얘기 못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를 언급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또 날아가네요. 1,000원대 주식이라 이야기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1,000원대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검색 한 번만 했으면 소프트캠프라는 걸 알았을 거고 초대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도 마찬가지. 반드시 보안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갖고 공개방송이나 이런데 텔레비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론 한 석 달 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노뎁이라는 주식을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얘기를 안 해서 이노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15,000원대 주식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예요. 근데 방송하기 전에 기사가 나와버려가지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관련주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그런 미국 기업과 관련된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화면을 이걸로 놓지 말고 텔레칩스를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안전할 때. 그죠? 예. 약할 때 이종복은 얘기해준다. 바닥에서 얘기해준다. 꼭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갈 거는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애플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이런 식으로 미국장과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언급을 안 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결국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움직임이 좋은 것도 메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텐츠 관련주가 또 가겠죠.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25일인가 1월 26일 VOD 꼭 보라고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거 봤으면 이 주식들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지수는 비리비리한데 기업의 정통 실적 발표는 다 나왔고 이제 경제지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표와 함께 지수를 보고 지수에 따라 종목을 보는데 지금은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는 거니까 섹터별로 종목을 정해서 1, 2, 3, 4, 5, 6 정도로 섹터를 정해놓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 이 시장도 또
여러분들은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해외 선물이 급락하는 것은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고 메타의 급등으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고 기존 그 빅테크의 실적은 안 좋은 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은 뭐가 없을까? 안 올라서 지금 살만한 종목은 뭐가 없을까? 이런 분들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또 마무리해 주시죠. 자, 선물은 오늘 325 안착 체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는 327 돌파가 중요하지만 지금 해외 선물이 약세를 주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327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327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미국장은 개파락의 양봉 납니다. 지금도 보시면 납니다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하죠. 이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의 마케트는 말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애매하면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자신이 있을 때는 겁니다. 확정형으로 얘기한다라는 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수 선물은 325 안착 체크 정도 보시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아이고 2분밖에 안 되네. 오늘은 3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살짝 오버해도 뭐라고 안 하겠죠, 여러분? 자, 경제지표 중요성인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종복이 웃으려면 경제지표를 하루 전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가장 자신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자, 파웰 얘기와 미국 기업 실적 플러스 뭐 기본적인 것들은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할 거고 여기 보면 고용이 타이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민간 취업자 수를 보면 예상치가 적게 나와 있죠. 요렇게만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임금 관련해서 파웰이 얘기했거든요. 임금도 요렇게만 나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은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좋겠죠. 실업률은 3.8에서 4.3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 유리하다. 벌써 정답 다 얘기했네요, 뭐. 여러분, 그죠? 예. 이 지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 CPI거든요. 근데 다음 주 CPI도 지금 먼저 예측해 볼까요? 다음 주 CPI 뭐 국제 유가 급락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유가 시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자, 유가 지금 이 저점 깨지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여기에 가스는 초토화돼 갖고 2달러까지 밀렸다는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그 물가가 높게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내가 해외 선물을 안 보니까 진짜 이게 그죠? 하도 안 봐갖고 즐겨찾기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가스 2달러입니다. 그러면 CPI 높게 나올 일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만 움직인다면. 돈 벌 수 있는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도 얘기했지만 워낙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 가니까 순환매를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순환매를 탈 줄 알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섹터의 연관성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건설주가 올라간 다음에 메타버스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섹터가 너무 생뚱맞죠? 인공지능이 움직인다? 그러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건 인공지능 다음에는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건 칩 관련주나 아니면 카메라 관련주. 칩 관련주, 카메라 관련주가 움직이면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면서 이런 연관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 있습니다. 그 시간에 또 긴하게 시장 이야기 더 해주실 거예요. 02-1282-3388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